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 대표 나승성. 네, 오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제가 전자칠판 버전으로 찍었는데 화질이 깨끗하지 않고 또 캠코더로 찍다 보니까 배터리가 중간에 나가가지고 좀 다시 2021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그냥 우리 오드리님과 그냥 좌담회 식으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초입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년에 변경되는 제도 중에 양도세는 강화되고요. 이 5개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부세도 좀 강화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종합소득세, 임대주택 제도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청약 분양, 그다음에 재건축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양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도세는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네, 이제 전에는 해봐. 괜찮아. 거주 기간을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조건에 해주는 조건에 그런 얘기 아닌가요? 좀 더. 보유 기간과 네. 거주 기간을 분리를 해서. 자, 그러면 옛날에는 거주 안 해도 보유만 해도 보유만 해도. 장기 특공을 받았었죠? 네. 몇 프로까지 받은지 혹시 아세요? 80% 아닌가요? 80%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10년 최대 하면 80%, 10년 안 받았었는데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보유한 거와 거주한 거를 나누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40, 40. 네, 이렇게. 그래서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나눠가지고 이 보유기간을 해서 최대 몇 프로? 40%, 40%, 거주 40%. 40%. 그러면은 자, 옛날에는 80%를 무조건 보유만 해도 세금을 해줬는데 네. 보유 거주를 나눠버리면 내가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최대가 40%. 40%. 그러면은 내가 양도차익이 10억이 났어요. 10억이 났는데 옛날에 공제해 주는 게 80%면 8억에 대해서 공제하고 2억만 네. 세금을 냈는데 만약에 이 새로운 제도로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내가 거주하지 않으면 최대 40%만 받기 때문에 6억을 양도세를 6억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낸다는 제도겠죠. 네, 언제부터? 네. 언제부터 적용되냐고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죠. 네. 1월 1일부터 네. 저기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되고 뭐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네, 아니 그건 없지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전세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또 좀 적게 나온다는 그런 근데 부분도 있는 거죠. 입주를 해도 오랫동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이게 3, 4년 했을 때 12%니까 어쨌든 현재 기존에 이제 그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도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 정도는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한다는 건데 이거 혹시 아세요? 뭔 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자, 주택의 부동산은 뭐 오피스텔이나 토지나 이런 거 사무실 이런 거 되겠죠. 네. 이건 이제 우리가 주택은 아니니까 빼고 주택을 볼게요. 자, 주택에는 조합 입주권도 포함이 되고요.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 차이 아세요?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해서 이제 그 동호수가 당첨된 분들을 입주권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을 분양권이라고 하고 그러지 그렇죠. 않나요? 그러니까 재개발, 네. 재건축 조합원은 입주권. 네. 그래서 일반 분양은 분양받은 분은 분양권 이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옛날에 1년 미만을 갖고 있다 팔면 양도세를 40%에서 10%를 올린 50%로 올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1년 이상 살고 2년 미만이었으면 옛날 기본세율이 6에서 42%였는데 어떻게 한다 이거를 40%로 40%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2년 미만으로 살면 세금이 확 늘어나죠. 네, 보통은 이제 이 구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년 이상은 기본세율 동일하다. 이것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그러니까 거고. 최소 2년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인데
법인세율이 10%에서 25%밖에 안 내나 봐요. 여기에다 10% 하면 최대 35%를 네. 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20%, 10%를 20%로 올린다는 올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이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최대 45%까지 세금으로 낸다. 그래서 옛날 법인 명의로 바꾼 거는 뭐였죠? 세금을 양도세도 적게 내고 하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이 좋죠. 소득세도. 그렇죠. 적잖아요. 예, 네. 보통은 2억까지는 10%예요. 법인세율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인이 2억을 가지면 굉장히 종합소득세 나중에 소득세에서 나오겠지만 굉장히 세율이 셉니다. 그래서 아마 8,800까지는 500 얼마고 그래서 센데 어쨌든 이런 법인에게 혜택을 줬던 것을 좀 더 이제 혜택을 제한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요. 그래도 어쨌든 법인세율이 10% 추가되는데 20%를 올렸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분양권도 포함한다는 얘기가 조정 대상 지역. 네.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이 돼 버린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출이라든가 청약세만 네. 이런 걸 하고 세금에는 혜택을 이제 안 했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 할 때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니까 주택을 이제 한 채 가지고 있고 분양권 한 개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제 한 집을 그 양도했을 때는 1가구가 한 주택이 됐는데 지금 2주택으로 해가지고 중과를 매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택 하나 분양권 하나면 1주택자로 봐가지고 네, 뭐 9억 이하는 세금도 네. 면제해주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2주택자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본세율에다가 2주택자면 20%, 네. 3주택자는 30%. 오 똘똘한데요. 네. 잘하시네. 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니까 또 그거 아니신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예,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흔히 말하는 관심 지역은 대부분 다 그렇죠. 수도권은 거의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에서도 좀 시끄러운데 많이 유명해진 데는 그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기 양도 차익 환수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이에요. 자, 요거 뭐냐면 2년 미만 단기는 아까 우리 몇 프로라고 했어요? 아까 40%. 40%였죠. 네. 근데 이거였어요. 아까 이거. 근데 이걸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더 강화해서 적용 언제부터? 얘는 6월 1일. 6월 1일부터 적용이 돼요. 그럼 현재 방금 제가 설명드린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1주택자인 경우, 그러니까 주택을 1년 미만으로 판 경우는 40에서 50% 올린다고 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기본세율이었던 거를 2년 미만인 경우는 기본세율이었던 것을 40%까지 양도세를 낸다. 네. 그 다음에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낸다는데 이거를 더 강화시켜가지고, 자, 1년 이내 팔면 70%를 양도세 차익에 대해서 70% 세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년 미만이면 60%, 네. 그 다음에 2년이 넘으면 기본세율, 그 다음에 분양권은 분양권도 무조건 포함이- 70에서 60이에요, 이제는. 네. 그러면은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는 그 전에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6월 1일부터는 이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양도세율을 많이 받고 단기 차익 그러니까 단기로 사가지고 잠시 동안 그 투기 목적 또는 투자 목적으로 샀을 때 대부분의 이익이 어떻게 된다? 환수돼 버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0%에서 기본세율 여기에 기본세율에다가 10%짜리를 20% 예, 2주택 플러스 10이 더 인상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6에서 42%까지 되는 거죠. 네. 자, 3주택이면 30%를 플러스하니까 36에서 72%까지 네. 이렇게 70이면은 뭐 거의 다 많이 그쵸. 세금이네요. 예, 많이 냅니다. 그다음에 종부세에 대한 상담이 좀 있으시죠? 그렇죠. 아크로 리바인 같은 많이 경우는 있죠. 대부분 다 종부세 내고 대부분 계시더라고요. 종부세 34평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 그다음에 40평대 같은 경우는 아마 400만 원대 한 채만 가지고 네, 한 채만 갖고 있을 그런 경우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예. 더 가지고 계시면 더 내시겠죠. 예, 이 구체적인 거는 제가 전자칠판 버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자칠판이 좀 깔끔하지가 않아서 그것도 같이 올려주세요. 올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 버전 보실 분은 보시고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서울시에서 2개 주택을 갖고 있고 자 퀴즈를 낼게요. 네. 서울시에서 2개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네. 하나는 9억짜리, 네. 하나는 6억짜리. 네.
그러면 세금 얼마 낼까요? 종부세 얼마 내는지 아세요? 그거를 계산기 해봐야 되지 않아요? 계산하기 전에 얼마인데 얼마로 과표가 얼마가 될까요? 과표가요? 예. 그 뭐냐 1주택이면 얼마 공제? 1주택이면은 9억을 9억 빼잖아요. 9억 공제. 예. 2주택이면 6억을 빼죠. 6억이죠. 자, 그러면 제가 방금 그런 거 없네요. 제가 아니, 두 개를 갖고 있는데 9억이고 6억. 9억, 6억이면 얼마예요? 6억이면은 두 개를 더하면은 두 개를 근데 인별 과세잖아요. 그렇죠. 종부세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지. 네, 그러면은 15억이라고 봐야 되나? 거기서 이제 9억 빼고 6억 빼나요? 제가 종부세를 안 내고 있어서 잘. 아, 종부세 안 내세요? 네, 안 냅니다. 종부세 내고 있으면은 프라이드 가지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까 제가 이제 계산 편하게 해서 그렇게 내준 건데, 자, 1주택이면 9억, 2주택이면 6억. 그러면 9억, 6억이면 2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6억을 빼버리면 9억이 돼서 세금을 내요. 그럼 9억 구간이 여기죠. 여기죠? 그러면은 1.2%이기 때문에 9억이면은 1,080만 원 세금 낸다고 보시면 돼요. 맞죠? 아까 2주택이잖아요. 근데 6억 빼니까. 아, 6억 빼고. 계산 종부세 계산 안 해봐서 모르죠? 아니 6억을 빼도 2주택 이하 구간이 있고 3주택이 이게 2주택이라니까요. 아, 거기. 이 구간이 만약에 주택이 하나다. 조정 대상 지역. 예. 네. 그거 주택이 안 하나다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네. 0.6%. 그러면 15억짜리를 갖고 있다. 네. 자, 한 채밖에 없어요. 15억을 갖고 있으면 9억을 빼야 되죠. 그럼 6억이죠. 네. 6억이면 얼마예요? 이거죠. 하나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6억이면은 이거니까 36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됐죠? 이 정도. 아마 이제 종부세 자세한 거는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율을 올릴 거예요. 그게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를 올릴 거고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95%를 적용하는데 이걸 계속해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계속해서 그 과표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역시 세금을 많이 낸다. 여기서 흰 질문 뒤에 나오겠지만 네. 법인은 공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몇 네. 프로? 거기가요? 네. 그거 모르겠네요. 법인은 무조건 6%? 6%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최고로 해준다 그랬어요. 두 개를 갖고 있던 사람이 네. 종부세를 인별과세기 때문에 나는 종부세를 안 내려고 자 9억 6억짜리를 두 개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9억을 내 앞으로 하고 6억짜리를 법인으로 돌려서 분리를 해서 종부세를 안 내려고 했는데 자 6억이에요 법인 앞으로. 네. 그러면 바뀐 제도로 하면은 공제가 없으니까 얼마를 내요? 6억이죠. 6억. 그 다음에 율은 몇 프로예요? 6%. 그럼 얼마를 내요? 그러면은 1,200? 3,600이죠. 3,000, 6억에 6억에 6%니까 6억. 3,600이죠. 아, 맞네. 66에 30. 66에 30. 66, 36. 고등학교 66, 아니 36. 초등학교 나왔어요? 네. 6억에 6%면 3,600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제가 계산은 숫자는 약해도 계산은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개인이 9억, 6억 갖고 있을 때는 6억 빼고 9억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데 1%니까 1,080이었는데 이걸 법인으로 돌려서 해보니까 3,600이면 거의 2,600을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그래서 또 법인으로 돌렸을 때 뭐 냈어요? 취득세 이런 거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으로 돌려주실 분들은 이게 헛고생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혜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너무 많이 이제 그걸 이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막은 거죠. 그래서 빠르게 막으신 것 같아요. 법인 요거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나 주택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데 너무 종부세가 높다 이렇게 네. 불만 많으신 분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 우리 어르신들 네. 그런 분들은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 혜택을 주겠다. 네. 몇 프로까지 할인해 주겠다? 총 70%. 80% 땡. 아니, 두 개 더해서 70. 이게 80%인데 제가 봤을 때는 90% 같아요. 자, 이게 나는 보면 그러면 현행을 참. 이제 개정하네요. 그러면 어쨌든 70세 이상이면 40%. 네. 그다음에 15년 이상 갖고 있으면 50%면 90% 아니에요? 그런데요. 얘를 두 개 다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그냥 총으로는 80까지만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예, 예. 저만 두 이건 개를 그냥 더하면 이건 제가 몰랐는 거네요. 한도를 그렇게 저는 전자집판에서 막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막 따졌었는데 어쨌든 80%가 그런 이유인가 보죠. 어쨌든 그러면 자 종부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내가 강남에 20억짜리 갖고 있다. 네. 10억짜리 할게 계산하기 네, 위해서 네, 10억짜리 갖고 있다. 그러면 전자집판에서 내가 설명한 게 그건데 그러면 공제가 얼마죠? 9억이죠. 그러면 10억 남은 거죠. 네. 10억에서 10억에서 8억을 80%니까 최대 이 요건을 맞춘다고 하면 70세에 15년 예. 이상 되신다면 그러면은 8억을 빼버리면 2억만 되는 거죠. 그러면 2억만 되면 얼마죠? 아까 그 구간이 요 구간이죠. 예, 그러면 120만 원. 예. 120만 원.
근데 만약에 이게 혜택이 없었으면 10억이면 얼마죠? 10억이면은 구간이 1.2면은 여기죠. 네. 10억이면 1200이겠죠. 네. 와. 많이 1200 차이나네. 거의 1100만 원 정도 차익을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이면서 뭐 소득이 없으시다 하신 분들은 좀 많은 이런 부분 혜택이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요거는 이미 시행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도를 너무 갑자기 종부세를 너무 많이 내면 부담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를 한도를 묻겠다고 한 건데, 네. 이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자, 요거는 우리 오드리님은 어디 구간에 해당될까? 자, 혹시 이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에서 종합소득세 들어가는 게 뭐 뭔지 아세요?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는 거요? 모든 수입, 예, 그거는 뭐뭐 있어요? 내시는 분은 이제 임대소득 있을 거고. 임대소득, 네. 그다음에 사업소득. 사업소득, 네. 그다음에 이자소득, 그렇죠. 배당, 금융소득. 금융소득, 네. 그다음에 근로소득도 들어가죠. 네, 그거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 있는 분들 어쨌든 모든 수입을 말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했던 게 이배부 사기근, 이자, 배당, 부동산. 시험 보실 때 아니, 난 시험 본 게 아니고 들었던 건데 네. 세무사 시험을 본 건 아니니까. 사기근,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저는 뭐 과세표준 1200 이하 하니까. 아이 설마. 여기 한강리치에서 벌어간 돈이 얼마인데 1200에 내가 요 구간인지 요 구간인지 그 의심이 되는데. 그죠. 아유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자, 많이 내고 싶어요. 내년에 화이팅. 네. 화이팅. 내년에 좀 많이 벌어서 네. 차도 좀 사고. 저도 많이 내고 싶습니다. 세금. 어쨌든 이제 달라진 게 제도가 뭐죠? 이거죠. 그 구간이 생긴가요? 자, 옛날에는 5억 초과하면 무조건 42% 하나 했어요. 그런데 이제 10억을 만들어 가지고 5억에서 10억까지는 42% 똑같은데 10억 넘는 부분에서는 45%를 내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10억을 벌었다면 세금 얼마 낼까요? 10억을 벌었다. 그러면요? 거기 과세 표준으로 뭐 이렇게 기본 공제 아니다. 빼주고 5억을 벌었다 그러면 얼마예요? 5억. 5억. 아니, 나 10억이면 이건 거 아닌가요? 이게 3,540만 원이 세금이 아닌가요? 결국은? 그쵸? 자, 5억까지는 2,540에다가 초과된 게 5억에 42%면 얼마죠? 54, 20. 계산해 볼까요? 계산이 그런 의미인데 5억에 대해서 곱하기 0.42죠. 네, 나온 거. 0.42 하면 2,100만 원이에요. 여기에다가 2,540 하면 5억에 곱하기 0.42 하면은 2,100만 원 맞죠? 몰라요.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 숫자에 너무 약해요, 이거. 이게 맞을 거예요. 기초공제, 누진공제가 요 끝자리에 해당되는 거는 예컨대요. 네. 연봉 4,600만 원 나면 세금 108만 원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네. 거예요. 예. 회사 할 때도 계산해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임대주택. 요거는 우리 오드리님이 요즘 열심히 그죠. 오피스텔을 하다 보니까 안내를 좀 해드려야 한번 좀 돼가지고. 해주세요. 뭐 번째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제 내년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하거든요. 언제부터예요? 내년요. 언제 내년? 6월 1일부터요. 지금은 네. 신고하는 거 뭐뭐 해요? 지금은 그 부동산 거래했는 거 실거래 매매. 신고 매매만 진행을 매매만 하고 했죠? 있는데 예. 예, 내년부터는 이제 6월 1일부터는 전월세를 진행하면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확정일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빨리 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확정일자를 빨리 받으려면 사실은. 오드리님 준비 없이도 잘 근데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그 비주택인 고시원하고 오피스텔은 또 제외로 되어 오피스텔은 그러면은 주거용으로 쓰는 있죠. 거는 주거용은 해야죠. 해야 돼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은 사무실로 쓰는 거? 그렇죠. 왜 그러냐면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거용, 되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쓰는 거는 확정일자를 받고 받죠. 해야죠. 그러니까 세입신고를 하죠. 네. 그다음에 오피스텔에 그거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거죠. 네. 예, 주택임대사업자 내도 되고 안 내도 안 되고. 내도, 네. 근데 대신 주택임대 이거를 세입자가 들어가서 주택으로 쓰면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네. 주택으로 봐서 내가 주택 하나 있어요. 아파트 하나 있고 오피스텔 하나 있는데 그걸 세입자가 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주택자가 되겠죠. 되는 근데 이거를 주택으로 안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보게 하려면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그러면 주택 아닌 거 아니에요? 세금? 아니요. 근데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 정부에서 워낙 그 보증금을 많이들 이제 못 받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그거를 제도화 시키려고 이제 임대사업자들한테 먼저 임대 보증료에 대한 이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킨 거예요. 네. 예, 그래서 2020년 8월 18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만 내나요? 아니면 임차? 아니요. 임대인은 이제 보증보험료의 75%, 그다음에 임차인은 25% 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이거를 아시네. 네, 나 그래서 모를 줄 알고 물어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임차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임대차를. 그래 보면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임차인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등록 임대주택 부기 등기는 뭐죠, 이거? 요거는 이제 등기부에 등기부 등본에 이 주택은 이제 임대사업자 그 주택이다라고 아예 부기에 거기에다가 이제 부기 등기를 앞으로 명시를 해놓는 거예요. 신규 하는 사람만 하면 되겠죠? 아니에요. 기존 했던 기존에 사람도? 했던 분도 다 해야 되는데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2년의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 전에 하신 분들도 그 등록 임대주택을 하셨잖아요. 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얘를 뭐 갑자기 막 하기에는 좀 제약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2년 내에 진행을 해야 돼요. 2년 내에. 네. 이건 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네, 아니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뭐 요번에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근데 지금 12월 10일부터 해서 임대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바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전에 내신 분들은 이제 천천히 2년 내에 요 등기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법무사님이 하시겠지만 네. 근데 등기부 등본 어디에 이게 기재될까요? 등기부 임등 거기에 을구에 등록이 되겠죠. 을구에 될까요? 내기 할래요? 나는 갑구에 될 것 같은데. 갑구가 소유권이고 예. 을구가 그 저당권 이런 거잖아요. 아, 그럼 아니네. 갑부네요. 갑구일까요? 예. 우리 가압류 어디 걸리죠? 가압류는 을구에. 갑구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리까리해요.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 내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나는 갑구에. 예. 본인은 우리 오드리님은 어디에? 나는 을구에 그냥 갑을로 갈라보죠. 점심값 내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임대주택이라는 그 문구를 딱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는 분이 이 집은 등록 임대주택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네. 좀 등기부 떼보면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간편하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좋죠. 네. 그다음에 청약 분양. 청약 관심 많으신가요? 자, 이거 보니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가격을 올리는 것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싸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싸게 받은 만큼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받아서 팔지 말고 네가 들어가서 살아라. 그렇죠. 의무 사항이 있겠죠. 취지는 이거 같아요. 네. 그래서 공공택지하고 민간택지가 있는데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시세의 80% 미만이면 굉장히 싸게 산 거죠. 네. 그러면 5년 살고 80에서 100%까지 샀으면 3년 살고 민간택지에서는 80% 미만은 3년, 80에서 100%는 2년. 그래서 싸게 산 만큼 오래 살게 하고 좀 더 덜 싸게 샀으면 더 짧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사라든가 그다음에 직장 때문에 해외 체류 이런 경우는 다 사는 걸로 보고요. 만약에 중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중간에 가려면요. 네, 이거 여기다 팔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네. 개인한테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매 제한 위반자는 10년 입주 자격을 제한한대요. 전에는 몇 년이었어요? 옛날엔 전매행위 제한자에 대해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거 제한이 없었어요. 뭐냐면 옛날에 청약 받을 때 허위를 한 사람들. 네. 예컨대 뭐 다자녀 때문에 증명하기 위해서 임신이라든가 뭐 위장 전입, 뭐 내가 서울에 살았다는 거 위장 전입 이런 경우에만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했는데 전매 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청약 자격 제한이 없는데 이제는 이런 경우로 청약 10년간. 근데 21년 2월 19일부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한 2달 남았죠. 2달 좀 더 남았는데 그런 얘기고. 3기 신도시 어딘지 알아요? 여긴 남양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보고 읽지 마시고. 창릉이 어딘지 알아요? 창릉요? 저기 화양 뭐죠? 그 저기 일산 밑에 뭐죠? 화양인가요? 뭐 이름이 아무튼 거기 서운흥이라고 알죠. 네, 서울은. 뭐 그쪽이 아닌가 싶어요. 왕숙은 그 양주 남양주 가다 보면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그 왕수천 그 아마 그 태조 이성계묘 있잖아요. 네. 거기가 권은능 그가 뭐죠? 그
동구릉. 응. 네. 동구릉 그쪽에 그 굴이 지나서 그쪽에 아마 왕숙인 것 같고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 이름 봤어요. 왕수. 왕숙천이라고는 우리 자전거 탈 때 네. 많이 보니까 하남 교산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 인천 계양은 그 공구상들 모여 있는 데 아닌가 싶어요. 그 전동 드르륵 하는 드릴 이런 거 파는데. 그다음에 부천 대장 이것도 처음 들어봐요. 대장이라는 동네는. 뭐 그다음에 과천이 뭔지 모르겠고 과천은 알죠 우리가 잘. 그다음에 안산의 장상이라는 동네는 대규모 택지고 상기 신도시가 이런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청약해서 당첨을 시켜버리면 내가 집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집이 없다라는 불안감을 갖지 말아라. 네. 그다음에 여기 제목만 보고 이제 물어볼게요. 네. 나는 이제 미리서 공부를 했으니까 네. 전자출판을 했으니까. 네. 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해서 네. 혹시 이거 퍼센트 기억해요? 퍼센트요? 퍼센트. 그러니까 네. 이- 몇 프로 준다는. 퍼센트 몇 프로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소득 기준. 네. 소득균이 100%에서 맞벌이면 120%. 네. 그 이하만 줬어요. 그러니까 네. 그 기준이 그 소득이 좀 높으면 안 줬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근데 무조건 다 주지 않나요? 몰라요. 아니 이 기준이 있나 봐요. 여기 보시면 옛날에는 월 평균 소득이 바뀐 100% 이하인 사람에게만 도시 근로자가 월 평균 소득이 얼마 혹시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예컨대 도시 근로 월 평균 소득이 예컨대 150이다. 그럼 150 이하만 준 거예요. 그 정도 번 사람에 대해서 맞벌인 경우는 120%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130에서 130%까지 올려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이 네. 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제 저번에 봤는데. 네. 금액이 생각이 안 나죠. 네.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자 블로그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입주 전 하자 보수. 아크로는? 네, 2년 대부분 한 2년 동안 진행. 근데 지금은 입주 전에 다 하라는 거예요. 하자 보수를. 그러면은 좀 입주가 늦어지더라도 입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라고 해서 네. 저기 이사하게 갈 때 우리 지금 드림스퀘어도 그러죠. 네. 자꾸 이게 그 준공 날짜 막 이런 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사전 승인 날짜 이런 것을 이자 우리가 계약할 때 좀 힘들거든요. 그런 게 날짜 조정하는 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딱 언제 입주할 건지 날짜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나오면은 좋죠, 진짜. 그래야 이사하는 사람들한테 편하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자 재건축은 이제 강남에 주로 아파트 단지가 해당되겠지만 네. 옛날에는 그냥 내가 전세 끼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아파트를 주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된다. 여기 보니까 최소 2년은 살아야 2년 되는 이상 거죠.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막 조합을 빨리 설립해가지고 진행하려고 막 한동안 신문에 많이 나왔죠. 이거 적용 안 받으려고? 네. 예. 그랬었죠. 지금. 이거는 합산이에요. 연속 사는 게 아니에요. 총 사는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되는 거고. 자, 이건 언제부터 적용된다? 2012년. 그러니까 네, 현재예요. 지금, 네. 2020년 2020년 12월 네.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네.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 빨리 막 그래서 하려고. 빨리 그리고 압구정도 그래서 막 조합 설립하려고 많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빨리 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기존의 기존권은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재건축 하는데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야만 분양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입주권이 나오면은 그죠. 거기에서 또 허름한 데서 살려고 안 안 하니까. 하시는 분도 많겠죠. 그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규제 개선인데 요거는 이제 극소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남 연립 같은 경우는 17억, 두산 연립 4억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봐요. 계획인데 한번 그 표를 볼게요. 여기 보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좀 세요. 자, 다 억 단위예요. 자, 강남 5개 단지는 4억에서 5억 사이예요. 6억에서 7억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이 4억에서 5억 사이인데 강북은 1000에서 1000만 원 단위예요. 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거의 그렇죠. 수도는 그만큼 이제 여기는 이익이 많이 난다는 강남 얘기겠죠. 정도 강남은 그만큼 많은 이제 시세 차익이 있겠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종료 시점과 개시 시점의 주택가의 공시 비율을 차이가 발생해서 부담금 산정 기준을 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더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목동 통과됐나요? 네, 지금 뭐 되고 있어요. 아, 돼요? 네. 그 부실 뭐 이런 거 못하게 하고 현장 조사를 강화시켰다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해라. 그냥 서면으로만 안전진단할 때 이렇게 앉아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021년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뭐 2021년 혹시 무슨 띠인지 아세요? 신축년? 신축년, 네. 신축년. 자, 네. 신축년에 신축년이면은 무슨 때예요? 소띠죠. 자, 어서띠. 축이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 열심히 일합시다. 네. 그리고 신축년에는 코로나도 이제 극복되고 우리 국민들도 좀 활발하게 네. 여행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해서 좋은 산업도 이제 경기도 살아나고. 그죠. 많이 막 활발해질 것 같아요. 아, 그동안에 그래요? 이제 움츠려 있던 그런 것들이 예. 올해 부동산은 한 해 어땠어요? 바빴죠, 막, 개인적으로. 예, 막 바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도가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올해 대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올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 동안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보냈다고 해야 되나요? 막 그 대책 공부하느라고 세법도 엄청 복잡해지고 그래서 근데 재밌었어요. 그렇게 알아가는 것도. 그다음에 계약서도 많이 쓰셨죠? 네. 우리 오드리님이 자격증을 언제 땄다 그랬죠? 저는 2018년 2년 됐나요? 예, 예. 2018년 10월? 네, 29회 시험에서. 아니 그 횟수는 모르니까. 예, 그러면 18년도 19년, 20년 지금 2년 차네요? 네. 아, 자격증 따고 2년 동안 이렇게 부동산을 하시는데요. 저희 한강리치에 처음 오셨을 때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순수했는데 어느덧 2년을 이제 1년 넘게 계시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프로페셔널한 그런 부분에 좀 보여요. 그런 기미가. 지금 오늘 또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잠깐 사무실에 있어 나왔는데 제가 한번 동영상 찍자고 해서 물어봤는데 잘 아시고 또 날날이 오드리님이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칭찬을 막 띄워줘야지. 네. 그래서 내년에도 계약서도 더 많이 쓰고 20년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1년 열심히 동안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저한테 좀 핀잔도 들어가면서 많이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엄청 저희 한강일지에서 같이 이제 동업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올해 한 해도 따뜻했죠? 네. 따뜻했고 내년에도 더욱 뜨끈뜨끈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화이팅 합시다. 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